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평소에 약국에 폐지 수거를 하러 오는 할머니의 한마디 덕분에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상이 아니었더군요. 너무 충격적이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럼에도 금슬이 좋아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부러움을 사곤 했죠. 남편에게는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본인도 일을 하느라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저를 끔찍이 아껴주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람은 대학생 때 만나 연애를 할 때도 그랬어요. 곰처럼 우둔해 보일진 몰라도 저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식사도 항상 저의 취향에 맞춰주었고 제가 싫다 하면 2번 다시는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가 끝나면 매번 집이 정반대여도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피곤하지 않냐, 중간에서 헤어져도 된다 말해도 저와 함께 있는 게 조금이라도 긴 게 좋다며 굳이 2시간 거리를 마다하고 저를 데려다 주었죠. 제 손에 무언가 들려있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대신 들어주었고 내가 필요한 게 생기면 눈치껏 먼저 해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마음 변하지 않겠다 해서 결혼을 한 것도 있었지요. 이 사람이 변하면 어떡하지 고민과 걱정도 있었지만 이 곰 같은 남자는 긴 결혼 생활에도 변하지 않더군요.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설거지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내가 집안일로 고생하는 게 싫다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은 이게 좋다면서 고집을 부리더군요. 내가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건지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좋았습니다. 그렇게 애도 아들, 딸로 2명 낳았고 아이들도 큰 사춘기 없이 자라주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폐지를 얻으러 오시는 할머님이 뜬금없이 남편을 의심해 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할머니가 근거 없이 남편 흉을 보는가 싶어 기분이 매우 언짢았지만 평소에 오며 가며 친하게 인사도 하면서 지냈던 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찝찝하더군요. 저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느냐, 어떤 것 때문에 남편이 의심스럽다는 거냐 할머니께 물었는데요. 남편이 밤마다 들락날락하는 곳이 있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생각해보면 남편은 항상 밤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밤에 나가서 짧게는 2시간, 길게는 새벽 5, 6시 전에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자영업을 했고 저는 자영업 특성상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착하니깐 이런저런 불편한 자리에 불려다니는구나, 불쌍하다 정도로 생각했지 남편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제 속도 모르고 본인한테 감사하게 될 거라면서 앞으로 박스는 본인만 챙겨줘야 된다고 도망치듯이 말하고 사라지더군요.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길에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치부하기엔 어딘가 모를 계속 찜찜한 감정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일을 마무리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남편에 대한 수상한 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생각하던 쯤 남편이 최근에 집으로 왔더군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밤마다 무엇을 하는 거냐고. 내가 모르는 뭔가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갑자기 헛기침을 하면서 나갈 때마다 말하고 나갔지 않느냐. 선배나 후배가 날 필요로 할 때 잠깐 도우러 나갔을 뿐이다. 동네에서 음식 장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 내가 이해를 해줘야 할 부분이라 말하더군요. 괜히 사람들과 틀어져서 좋을 거 하나 없다고 말이죠. 평소와 같은 대답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나의 질문에 남편은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써 변명하면서 숨기려 했지만 찰나에 일그러지는 표정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에 불편해 보이던군요. 남편은 일을 많이 해서 힘들다며 저와의 대화를 빨리 피하고
쉽다는 반응에 제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확인을 해야만 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말이죠. 이렇게 의심이 가득한 상태에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아는 선배가 일을 도와달라면서 잠깐 나갔다 오겠다 하더군요. 저는 잠을 자는 척 알겠다 하고 평소처럼 마중 인사를 하고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뒤를 밟아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제 차로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가 아니라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가더군요. 뒤를 밟으면서 전혀 상관도 없는 지역으로 가길래 긴장과 의심으로 가슴은 점점 두근거렸습니다.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숨이 가빠지더군요.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가 싶었습니다. 머릿속엔 상간녀를 만나게 되면 난 어떡하지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남편은 갑자기 룸살롱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녁 9시였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나 아닌 다른 여자와 즐길 거라 상상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20분 만에 나와서 담배를 하나 피더니 다시 차를 타더라고요. 그렇게 동네에 있는 룸살롱만 5곳을 돌았고 마지막에는 어떤 덩치 좋은 아저씨가 남편에게 고개를 숙이고 혼나고 있더군요. 가게를 그따위로 관리할 거면 당장 집어치우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거구의 남자의 뺨을 수차례 치고 다리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악이란 악을 그렇게 질러대는데 아무도 말리지 못하더군요. 맞는 남자도 계속 죄송합니다만 연신 말할 뿐이었는데요. 남편에게서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조직폭력배 깡패와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보였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면서 거친 말을 내뱉는데 믿을 수 없더군요. 폭력적인 모습도 처음이라 믿을 수 없었는데 그 정도가 제가 예상한 걸 넘기다 못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나 여태 내게 보여줬던 모습이 전부 가짜라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다른 동네에 있는 유흥주점 5곳을 돌고 어떤 건장한 남자를 뺨을 때리며 욕을 하면서 혼내는 모습을 봤다. 도대체 저녁마다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물었습니다. 남편은 내 뒤를 밟은 거냐며 오히려 정색을 하더군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을 위해 밤마다 굳은 일을 한 거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지.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의심할 수 있는 거냐 소리를 지르면서 제 뺨을 때리려던 찰나에 남편을 밀쳤고 당신의 진짜 모습이 어떤 거냐며 물으니 이게 내 본 모습이다. 숨기고 사느라 힘들었다는 겁니다. 저보고 앞으로는 본인을 위해 봉사하라 하더군요. 여태 본인이 희생했으니 제가 이젠 본인을 위해 맞추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표정, 말투, 억양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사랑했고 평생을 의지할 남자는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철저히 연기로 만들어진 거짓 인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뒤를 더 조사해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유명한 조폭이었더군요. 관리하는 매장이 한두 개가 아니고 사람을 욕하고 때리는 건 흔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관리하는 유흥업소에 들려 매일 현금을 수거하고 본인의 금고에 숨기고 집에 와서는 착한 남편으로 위장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더럽게 번 돈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는 돈은 필요 없었어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 살았지. 남편의 도움은 앞으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범죄자와 같이 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불법적인 일을 몰래 수집하기 시작했고 수임료가 가장 비싸다는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계좌는 가압류가 걸렸고 모든 매장에서 행한 불법적인 일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폭행, 횡령, 불법 시술, 성매매 등 남편이 건드리지 않은 불법 일은 없었고 실형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 애원하더군요. 이제 본인은 개털이 되고 감옥도 가게 되어 가족에게도 버림받으면 세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내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불법적인 일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벌린 거냐고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 물으니 다 가족을 위한 거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는데 좀 더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히기 싶어서 시작한 건데 점점 하다 보니 욕심에 사로잡혀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 하더군요. 저는 그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너의 검은 흑심, 욕심 때문에 너도 망치고 우리 가족을 망친 거다. 감히 내 입에서 가족을 올리지 말아라. 나는 당신 같은 앞뒤 다른 범죄자와는 살 수 없으니 주거침입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라. 입에 발린 말 할 거 같으면 이미 버스 떠났으니깐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나 고민하는 게 좋을 거야. 말했더니 남편이 무릎 꿇은 자세에서 천천히 일어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매달리는데 이제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범죄자랑은 같이 살 마음은 추호에도 없으니깐요. 아무리 저에게 그동안 잘해줬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갑작스러운 이혼 진행에 무슨 일 있냐면서 걱정을 해줘도 차마 이런 내용으로 이혼한다는 것까지는 제 자존심 때문이라도 말할 수 없더군요. 전 남편이었던 그이는 지금 수감되어 형을 지내고 있는데 지은 죄가 많아 금방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저를 20년을 넘게 속이고 기만한 못된 인간은 거기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나와도 다시 만날 생각은 없지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